여러분, 지금 전 세계 지도 위에는 보이지 않는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원이 불타오르고 중동의 사막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 라고 생각했던 평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야흐로 신냉전, 아니 대군비 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이 동시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일까요? 아닙니다. 중국? 더더욱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단순히 탱크 몇 대, 자주포 몇 문을 잘 팔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이 가진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도 미국의 거대함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압도적인 경제적 구조. 경쟁국들이 10년 걸려 만들 것을 단 3개월 만에 해내는 미친 생산성. 왜 세계 최강 대국들이 콧대 높은 자존심을 꺾고 한국산 무기 앞에 줄을 서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국뽕을 넘어 철저한 경제적 데이터와 지정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경쟁국들을 따돌리고 세계의 무기고를 장악하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가슴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와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유럽 각국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평화에 취해 군축을 감행한 지난 30년의 대가였습니다. 독일, 유럽의 자존심이자 전차의 명가입니다. 레오파드2 전차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독일에 가서 전차 50대를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2년? 아닙니다.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심지어 생산 라인이 멈춰 부품을 구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최첨단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대량으로 찍어낼 제조업의 근육을 잃어버렸습니다. 탈산업화, 친환경 정책, 그리고 복잡한 노사 관계가 얽히면서 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안보 공급망의 붕괴입니다. 돈은 있는데 물건이 없는 상황. 전쟁은 내일 당장 터질 수 있는데 무기는 5년 뒤에 나온다는 절망적인 현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서방 세계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순간도 휴전 상태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24시간 풀가동되는 거대한 군수공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이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돌아설 때 우리는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라는 4대 제조업 기둥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바로 이 제조업 생태계가 지금 전 세계 군비 경쟁에서 한국을 승자로 만들고 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폴란드 수출 대박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K2 전차, K2 자주포, FA-50 경공격기까지 총 20조 원에 육박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속도였습니다. 계약 도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불과 3개월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항구로 마중을 나가 비를 맞으며 환영했습니다. 이건 현대 무기거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경쟁국들은 경악했습니다. 독일 방산 관계자들은 이건 불가능하다, 한국이 마법을 부린 게 아니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철저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경제학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만들수록 개당 비용은 줄어들고 효율은 올라갑니다. 한국군은 내수시장만으로도 엄청난 물량을 소화합니다. K9 자주포는 우리 군에서만 1000분 넘게 운용 중입니다. 반면 경쟁자인 독일의 BZA-27은 자주포는 전 세계 생산량을 다 합쳐도 몇백 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과 주문이 들어올 때만 기계를 켜는 공장.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성능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좋은 무기는 5년 뒤에 올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내 손에 쥐어진 믿음직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미친 납기 능력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탄탄한 공급망 관리와 대량 생산 체계가 결합된 고도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기술력 인정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본은 여전히 강자입니다. 하지만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은 갈라파고스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기 수출 3원칙에 묶여 내수용 무기만 아주 소량으로 생산해왔습니다. 열식 전차, 성능은 준수하지만 가격이 K2 전차의 2~3배에 달합니다. 부품 호환성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의 요구 조건에만 맞춘 탓에 해외 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일본도 규제를 풀고 수출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닙니다. 후속 군수 지원, 정비, 교육 훈련 패키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수십 년간 수출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을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일본이 따라잡는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독일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독일 방산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와 에너지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면서 철을 녹여 전차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은 포스코라는 세계 최고의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장갑판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여기에 창원공단에 밀집된 수천 개의 협력 업체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엔진, 변속기, 정밀 부품이 차로 1시간 거리 내에서 조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 클러스터의 힘입니다. 독일이 잃어버리고 일본이 갖지 못한 한국만의 완결형 방산 생태계가 경쟁국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국 무기는 싼 맛에 쓰는 거 아니냐. 과거에는 맞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한국은 이제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 즉 성능으로 만족시키는 하이엔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를 보십시오. 까다롭기로 소문난 호주군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서 세계 유수의 방산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선정되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장갑차와 최후까지 경쟁하여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격이 싸서가 아닙니다. 방호력, 기동성, 화력, 그리고 미래 확장성 모든 면에서 한국 무기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또한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보십시오. 4.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비행시킨 나라는 전 세계에 손에 꼽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AESI 레이더를 우리 손으로 독자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IT 기술력과 반도체 기술력이 방산과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중저가 무기 생산국이 아니라 미국 다음 가는 합리적인 하이엔드 무기 공급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F-35 같은 스텔스기가 필요 없는 나라들에게 KF-21은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격자가 아닙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방위 산업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무기를 팔아본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방산은 종합 예술입니다. 전차 한 대에는 철강, 기계, 전자, 광학, 통신, 화학 등 국가의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들어갑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고급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조립 라인의 숙련공부터 AI를 연구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까지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집니다. 둘째, 민간 기술이 함께 발전합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 자율주행 기술, 특수 소재 기술 등 방산에서 파생된 기술들이 민간 산업으로 흘러들어가 경제 전체의 레벨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있는 사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있는 창원은 지금 활기가 넘칩니다.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방위 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산협력은 외교적 위상을 바꿔놓습니다. 무기를 사 간다는 것은 그 나라와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품을 공급받고 정비를 받고 훈련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이 나라들은 이제 한국의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강력한 우방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영토가 방산을 매개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 안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해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려 써야 했던 서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 불리며 자유진영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우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땀 흘려 쌓아 올린 제조업의 기반, 밤낮 없이 연구해온 엔지니어들의 열정, 그리고 안보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세계 군비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쟁력은 거품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튼튼한 제조업에 뿌리를 둔 진짜 실력입니다. 경쟁국들이 머뭇거릴 때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강력하고 더 혁신적인 무기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K방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기적의 행보를 계속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K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지, 혹은 기대되는 무기 체계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분석적이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